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라이트 크루드 오일 계약 관계로 나이지리아 아부자를 이제 방문할 때였습니다. 그 아부자에 가면은 뭐 힐튼 호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호텔들이 많지요. 많은데 주로 이제 석유 관계 하는 분들, 금융 관계 하는 분들은 그 아부자 호텔에, 아부자의 그 힐튼 호텔에 그 많이들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부자 이제 힐튼 호텔에 가게 됐어요. 갔는데 힐튼 호텔 그 정문이라 하는 건 없죠. 이제 그리고 호텔의 현관이 이제 정문이고 그 호텔 옆으로 넓으니까 넓은데 들어가는데 보니까 판저 장갑차 우리로 말하면 뭐 K808이라든지 이런 장갑차들이 거기 한 5대가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면은 세일즈 이래가지고 판다는 거죠. 뭐 나이지리안이 살리는 만무하고 여기에 이제 석유 관계나 금융 관계로 온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면 꼭 팔려고 내놨다기보다도 여하튼 세일즈라고 딱 했는데 이제 가격을 알려 그러면은 그쪽을 이제 위수 지역을 맡고 있는 부대에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어디에 물어봐라고는 안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물어보기는 뭐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도 K808 장갑차 한 대가 보통 뭐 한국 돈으로 한 14억, 13억 이랑 갑니까? 그리고 K21 구형 같은 것도 뭐 100만 불, 한 80만 불 안 주고는 못 사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대에 한 20만 불, 30만 불 이렇게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인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봤죠. 세일즈하는 군인들한테 참 말이 묘하죠. 군인들이 그 장갑차를 판다는 것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팔기도 하고 렌트도 해준다는 거예요. 빌려준다는 거예요. 왜? 이제 그 나이지리아의 수도인 아부자에서 이제 다니려고 하면은 뭐 저야 뭐 크게 뭐 그렇진 않지만은 이제 좀 치안이 불안하니까 아부자 조금 밖만 나가도 그 방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보신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높은 산들이 없잖아요. 전부 다 언덕 같은 곳이 산이에요. 우리로 치면 언덕 같은 곳이 산인데 그 이제 경호용으로 그러면은 그 장갑차를 빌리면은 또 군인들이 와야 안 됩니까? 그와 같이 이 동남아도 가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타일란드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비번 날 그 개인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 상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정복을 입고 이제 주요 인사들 경호를 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뭐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이제 태국에 왔는 방문객들을 또 이래 보디가드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야, 저 사람 우리나라 뭐 경감 정도, 경정 정도를 몇 명씩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고 다 페이를 하고 이제 얼마에 그걸 하고 있는데 이 나이지리아에도 이제 그 장갑차를 이제 판다고 딱 힐튼 호텔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접하면은 그것은 장갑차가 있지만은 이제 군인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이동할 때 반군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뭐 중요한 일로 갈 때는 그 군인들이 또 이제 경호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저는 직접 찌차로 몰고 그 아부자에서 포토아토까지 다녔었어요. 다니면은 거기 카고가 한마디로 이제 쇼핑 에이전트죠. 쇼핑 에이전트가 한 200개가 넘어요. 등록된 거는 300개 넘고 320여 개 되는데 그 200여 개의 쇼핑 에이전트의
그 에이전시하는 나이지리아 다 만났어요. 그래 이제 무엇이라고 말하면 내보고 미타리 너 개인 비행기 타고 다니냐 이래요.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있으니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2번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굳이 뭐 내가 찝쳐 다닌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물론 포트하고에 좋은 이제 호텔도 있지만은 그래도 또 뭐 급할 때는 하루 이틀 정도 포트가 자고 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장갑차를 판다고 호텔 앞에 세워놨지만은 여기에 관심을 잡는 자기들 클라이언트죠. 외국인들을 이제 경호도 해주고 이런 부수적인 그런 일들을 한다. 아주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군인들이. 과거에 이제 우리 그 베트남 전쟁에도 보면은 미군 무기가 저쪽에 상대방 월명군한테 안 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전쟁 속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또 이런 군인들이 또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그 아프리카의 그 당시에 있어서 지금도 그렇고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나라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개인에 대한 그 신상 같은 것도 상당히 주의하고 그래서 이제 경호 같은 거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굳이 경호가 이제 필요는 없지만은 과거에는 저도 이제 경호원들을 이제 많이 데리고 다녔었죠. 또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몇 개 나라의 에셋 오너들 많은 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SBLC도 발행해주고 DLC도 발행해주는 이런 그런 에셋 오너들은 그 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으로 갈 때 그 정부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면 비행기가 이제 자기들 전용 비행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다니고 어떤 게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나라의 그 여객기 전체를 다 자기들 경호원으로 다 채워요. 이제 그런 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세계가 있죠. 그런 세계 속에서 이제 국제금융의 씨앗들이 하나 이제 뿌려지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이런 트레이딩 무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국제금융의 세계에 굉장히 이제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오일 무역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도 보니라이트 크루드 오일을 이야기할 때 제가 POP Proof of Product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일을 사게 되면은 그 오일의 원산지 증명 그리고 이 오일이 너가 사면은 확실하게 너에게 소유권이 트랜스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양이 어떻다는 거, 질이 어떻다는 거, 윤리직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 200만 배럴이라도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 있는 그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이렇게 정하는 그러 해가지고 그러한 서류들을 미리 줍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근데 요즘 또 한국에 그 어떤 인도네시아의 리파이너라고 거래하는 분이 저한테 그 상담을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거 보니까 그 계약서를 보니까 파살 POP를 안 줘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일단은 스페셜 퍼체이스 어그리먼트 SPA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주는 게 파살 POP를 줘요. 그래서 이 파살 POP를 가지고 바이어는 물론 프로포마 인보이스 PI만 있으면은 은행에서 LC나 DLC를 내지만은 이게 참고 자료로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LC나 DLC가 쉘러한테 난 액티브로 가게 되죠. 왜? 퍼포먼스 퍼포먼스 본드로 받기 전에는 이 LC가 작동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액티브 LC로 가게 되면은 셀러 은행에서 오토매틱 2% PB를 주면은 이제 그 액티브가 돼요. 액티브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 이 LC가
바이아가 너희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은행이 책임진다는 액티브가 되는 거죠. LC 발행 은행이. 그러면 이제 액티브 LC를 받고 이 셀러들이 이제 로딩 준비를 하죠. 출발을 준비. 로딩 포트에서 그리고 도착 포트는 이제 디스차지 포트가 정해지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셀러가 만일 그 날짜에 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LC는 계약에서 캔슬이나 또 날짜가 아멘드 되지만은 PB는 그 이제 바이어 몫이 되죠. 왜? 그동안에 자기들이 그 LC를 이슈하기 위해서 또 브로크해둔 자금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POP의 체크가 참 중요하다. 왜냐? 바이어가 셀러가 정상적인 물건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서류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파살 POP를 받지 않고서는 이 실제로 이 무역 거래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면 카고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 카고가 무엇이냐면은 오일 같으면은 오일을 실은 일종의 큰 용기, 한번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고 이제 의역을 하면 그 배 자체를 가리키죠. 탱크선. 그러니까 오일선은 탱크선이라는 그러면 탱크선 담았다. 탱크선이라 그러죠. 그 탱크선을 이제 카고라 그러는데 그 카고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다 나와야 돼요. 규격이 얼마고 이 오일을 실었다는 어떤 증명도 있고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 POP와 카고 인포메이션을 꼭 챙겨야 한다. 제가 이제 이 그 BRC의 로드십에 이제 이 로드십은 말입니다. 거의 앞에는 말씀드렸지만 200만 불 정도의 현금이 있으면 그 적은 돈으로 1억 불에 200만 배를 옮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없었을 경우에는 로드십은 뭐를 주어야 되느냐? 리볼빙 1년짜리를 끊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배를 실을 때마다 가격을 그 오일 가격을 결제할 때까지 이제 부록을 하잖아요. 자금을. 그러면 이 존 페이먼트 개런티 SBLC를 이제 셀러들이 잡고 물건을 보내주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는 브로펀드가 있습니다. 이 브로펀드 어떻게 하냐? MT799이 가면서 팔로우드 760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보 스위프트가 가면서 이 통보 스위프트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760은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MT799 팔로우 760 이것이 바로 이제 브로펀드예요. 그러면 브로펀드 1억 불을 은행에 조성해 놓고 그 은행에서 이제 MT799 팔로우 MT760을 보내요. 제가 이제 나이지리아 NNPC하고 할 때 거기에 이제 피듀셔리 컴퍼니가 있어요. 피듀셔리 컴퍼니가 계약을 하고 브로펀드를 보내봤거든요. 보내는데 이제 뉴욕은행에서 보내는 거예요. 뉴욕은행에서 1억 불에 MT799 팔로우 760을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 NNPC의 피듀셔리 컴퍼니가 받고자 은행은 다이아몬드 은행이었어요. 나이지리아에 다이아몬드 뱅크인데 이 뉴욕 은행하고 다이아몬드 뱅크가 RMA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썼느냐? 인터미디어 뱅크를 퍼스트 뱅크, 나이지리아 퍼스트 뱅크가 있거든요. 좋은 은행이죠. 퍼스트 뱅크에 보내가지고 퍼스트 뱅크에서 이제 이것을 트랜스퍼 한마디로 릴리저 그냥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1억 불이라는 돈이 아주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MT79 팔로우드 760은 크레딧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1억 불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또 빌리는 거예요. 이 국제금융 무대에서는 크레딧이 빌려주는 에셋 오너가 있어요. 이제 퍼센트를 정하죠. 뭐 3%다 몇 % 정해가지고 이 에셋 오너가 브로펀드를 발행하려고 하는 곳에다가
이 에셋 오나에 페이 오더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뉴욕에 브로펀드를 보내줬던 그 은행에서는 이 이제 유명한 에셋 오나니까 이 에셋 오나의 페이 오더를 잡고 병립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렛을 세워줘요. 그렛을 세워주고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 페이 오더가 잡히는 거죠. 내일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MT79 팔로우 76 멋지게 1억 불이 퍼스트 뱅크를 거쳐서 다이아몬드 뱅크에 들어가고 그다음 배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에 있어서 DLC나 또 페이먼트 개런티 SBLC, 그 SBL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모니타이즈용, 콜레셜용, 담보용, 이게 바로 페이먼트 개런티 SBLC. 그리고 지불 능력을 보증하는 SBL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는 크레딧을 빌린다. 달러를 빌리는 것이 아니고 크레딧을 빌리는 거죠. 이 크레딧을 빌리는 데는 이제 자기의 활동량과 관계가 많습니다. 이런 국제금융에 종사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러한 은행에 대단한 그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에셋 오너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크레딧을 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페이 오더를 이제 은행에 놓고, 페이 오더하고 은행에서는 은행에서 크레딧을 세워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하는데 할 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레딧을 세워준 은행하고 페이 오더를 내준 에셋 오너하고 저하고 이제 쉐어, 일이 성공돼 가지고 이익을 얻을 때 쉐어하는 것을 이제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그 쉐어 부분, 또 로드십에 있어서는 얼마 정도의 마진이 나오느냐, 여러분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이 나라의 청년들이 이것을 안다면은 정말 이 나라는요, 참으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 항상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부의 폐쇄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국제금융 무대에서 날개를 활 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